예전에 엄청 올랐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뭐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엄청나게 오른다고 하더니 지금 상황은 여의치가 않죠. 그리고 분양시장도 개편되고 있다. 어느 지역입니까? 세종이죠. 세종시 아파트 기타 지역 공급 폐지를 건의하고 있다. 정부에 또 한다. 세종시장이. 이런 사람이 시장이죠. 기타 지역 공급 폐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규제를 하라는 거죠. 어떤 규제를 하느냐? 외부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은 요거를 막는 규제가 필요하다. 근데 예전에 뭐 신도시나 수도권에서 집값 올리려고 규제 폐지해라. 왜냐면 그때 한창 풍선효과라고 비규제 지역으로 쏠리고 있는데 우리 동네 집값 올려서 실수요들 살기 힘들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하냐. 그런 걸로 보면은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 것. 지금 기타 지역 공급 때문에 세종시에 사람들이 유입해서 막상 세종 시민들이 분양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폐지해달라 건의를 하는 거죠. 세종시 전체 가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유지는 됐죠. 유지는 됐는데 뭐가 붙었어요? 3년 실거주 및 8년 전매 제한.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 계획도시죠. 신도시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청사들을 이전시키면서 공무원들 살라고 솔직히 특별 분양했는데 이게 다 투기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여기에 투기 수요들까지 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매매 시장은 이미 죽었으니까. 왜냐면 공시가격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러면서 공시가격 올리면 세입자 전가한다더니 세입자 전가는커녕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인데 매매든 전세든 다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가와는 갭이 있으니까 분양시장에 투기 수요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투기하지 말고 8년 전매 제한에 3년 실거주 줄 테니까 직접 3년 이상 살 사람들만 들어와라. 아직 외부 수요를 흡수해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예 빼진 않겠다. 기타 지역 청약은 두겠다. 대신에 3년 실거주 그리고 8년 전매 제한으로 분양권 수익이나 혹은 단타 수익 같은 거 올릴 생각 하지도 말아라.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어쨌든 기타 지역 청약도 추후 막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거의 완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들 억울하면 거기 와서 전세 살아라. 다른 신도시들은 안 그러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현행에서는 거주 의무 기간이 없고 전매 제한 4년이었는데 의무 거주 3년, 그 다음에 전매 제한 8년, 그리고 기타 지역도 절반에서 10%포인트 내린 수준으로 줄었다. 맨날 시장은 그래도 오를 것. 그래도 오른데요. 세종은 이미 하락세로 바뀐 지 한참 됐는데. 8년 전매 제한으로는 신축 매매 물량이 잠기고 3년 실거주로 임대 물량도 잠겨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 저게 거주민이 한 소리일까요? 아니면 전문가가 한 얘기를 거주민이 한 것처럼 받아 적었을까요? 아니면 언론이 멋대로 쓰는 이야기일까요? 기존 물량이 있어요. 30만원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플러스로 한 2만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3년 실거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 기존의 임대 시장에 영향을 미치나요? 미치죠. 얘네가 잠긴다고 해서 기존의 임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당첨된 임대 수요들이 여기로 빠져나가면서 임대 수요 감소라는 영향을 미치죠. 그 외적으로 여기서 임대 물량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여기 임대 물량이 줄어드나요? 늘어나죠. 그 다음에 여기 매물이 8년 동안 잠긴다고 해서 여기 매물이 더 잠김이 되나요? 아니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조건 오른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다. 10만 가구에 이르는데 그래도 우상향이다. 무조건 우상향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와 주민들 누가? 주민들이 집값 우상향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사고 있겠죠? 근데 세종 지금 사고 있어요? 안 사고 있죠. 거기다가 세종시에서 수상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다는 것, 위반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잡아가지고 다 몰수해야 된다. 그냥 과태료 정도 매기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차익 몰수하고 아파트도 뺏어야 된다. 아파트 뺏어가지고 다시 분양해요. 저런 거. 내 집 마련 못한 수요들 많은데 불법 전매하고 이런 인간들은 다 잡아다가 딱 다 몰수해버려라. 이거는 산 사람도 판 사람도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사는 사람이 없으면 역시 파는 사람 역시도 불법을 저질릴 이유가 없다. 얼마예요? 특공 아파트 되팔아 6,803억 시세 차익. 세종에서 청사 옮겨가지고 청약 당첨 자격이 있는 공무원들 전수조사해서 이사 안 했는데 당첨받고 팔아서 시세 차익 올린 사람들 몰수할 수 있으면 몰수하고 자격 박탈할 수 있으면 자격 박탈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왜 있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이 왜 겸업금지게요?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대신에 국가에서 돈을 준다. 이게 돼야 되는데 공무원이 청렴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썩어갑니다. 옛날에 역사책을 보더라도 망한 나라들 보면 다 누가 썩었다? 정치가와 공무원이 썩었을 때 나라가 망하더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혜택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한다.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년이 아닌 5년 안에 처분하면 특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된 지 한참 됐으니까 1년 내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자, 지금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래도 오를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부동산 업계와 주민. 자, 부동산이면은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어요. 주민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세종에 있는 부동산들 얼마나 많이 벌어 처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사고 있죠. 사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 있겠어요, 지금? 그리고 전세가율은 뚝 떨어졌다. 아마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은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측정하는 통계의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자, 매수 우위 지수는 지금 16입니다. 서울 그래도 뭐 70, 80 이 정도 나오죠. 서울 수도권 16이에요. 16. 안 사고 있다는데 그래도 오른답니다. 뭘 보고? 외지인 매매 거래량 줄다가 조금 다시 늘어났죠. 저런 식으로 자꾸 부추기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법인들 열심히 팔고 있죠. 물론 분양 전환도 있다. 저 중엔.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외지인 거래량은 들어온다는데 거래량은 한없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은 아직 다 신고되진 않았어도 9월 신고됐는데 전부 다 줄었죠. 그리고 다 3억 미만에 들어가고 있고, 하락가 비중은 신고가 비중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10월에. 그리고 11월에는 이미 70%에 달하는 하락가가 나오고 있더라. 그래도 우상향. 뭐 때문에 우상향일까요? 매매 가격 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매매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들도 안 사고 있으면서 누가 집값이 오른대요? 본인들이 사야지 그럼. 해당 거주민들이 왜 집값이 오른다고 하겠어요? 오르니까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해당 공인중개사들이 왜 집값이 오른다고 하겠어요? 오른다고 해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래량 늘어나면서 많이 생기죠. 거래 현황 보겠습니다. 매매 거래량 1위 보면은 오르다 멈췄죠. 3,900만원짜리 조치현읍이에요. 도담동 조치현읍. 자, 세종에서 거래가 어디에 되고 있다? 세종 특별자치시에서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규제를 피해서 1억 미만 갭투기가 들어가고 있더라. 이건 당연히 1억 미만이죠. 다른 데랑 똑같다. 근데 이런 거에서 지금 아까 신고가 비율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런 데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고가 비율이 25.2%인데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온다? 저런 데서. 그리고 전세가 요런 데서 끌어올리면서 전세 가격 지수도 실질적으로 보합이거나 하락세로 가고 있는데 요런 데서 올리니까 전세가는 오르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고. 자, 다음 도담동, 조치현읍, 종촌동 이런 데죠. 자, 물론 도담이나 종촌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시에 들어가죠. 아까 조치현읍 이야기했는데 도담동은 들어가죠. 자, 그런데 보면 어때요? 거래가 떨어지고 있죠. 최근 전세 가격도 오르다 떨어지고 있죠. 여기는 아직 오르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보면은 조치현 요런 데는 갭이 적은 거고 다른 데는 갭이 적지도 않죠. 세종은 갭 투기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다. 왜? 인근 대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전세 가격이 훨씬 저렴하죠. 근데 매매 가격은 폭등을 했어요. 갭이 엄청나다. 자, 도담동, 다정동, 아름동 자치시 내에는 다 이러고 있다. 거래가 안 되든가 떨어지든가. 전세가 역시도 오른다 하더니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죠.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 갭은 40%대예요. 여기를 누가 갭 투기를 들어가요? 전세가율이 40%대인데. 매물 어때요? 월세 어때요? 다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공급 계속 들어온다는데 분양 외부 지역에서까지 들어와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죽겠다 하고 있는데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전세, 월세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임차 매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서 집값이 오른다. 말이 돼요? 저 사람이 해당 지역 주민 맞아요? 세종 주민들 여기 와가지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해당 지역 주민이 와서 봤을 때 지금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이 안 나오고 있나? 그래서 매물이 안 나오니까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오르냐? 그런 상황이라서 신규 주택에서 임대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실거주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상황이냐? 오히려 임차 수요만 줄어든다. 전세 살던 사람들이 분양받아서 내 집 마련하면은 그 사람들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그럴듯하게 쓰고 그거를 기사로 써주는 기자들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오른다는 인터뷰 따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오른다는 인터뷰를 만들어내서 하고 있는 거죠. 궤변은 기자들이 쓰고 있는 거라. 입주 적진 않죠? 이때 2023년에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입주는 계속되고 있다. 예비 입주민들 피눈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자원 받으신 분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출이 안 나오고 있다. 누구 때문에 피해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대출 막아가지고 입주 못하고 있다? 아니죠.
정부에서 지금 집단대출하고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 대출은 풀어주라고 그랬는데 은행에서 안 내주고 있는 거죠. 왜 안 내줘요? 투기한답시고 돈 빌린 사람들 혹은 그 행렬에 따라 붙고자 돈 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은행에서 돈이 없어서 막히는 거다. 거기서 미친 농협은 왜 미친 농협이라고 하냐? 왜냐면은 다른 은행에 비해서 농협이 지역에 많이 있죠. 수도권에 다른 은행들은 아무래도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고 지역에 농협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집단대출을 미친듯이 내주다가 지금은 오히려 6% 넘어가고 7%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미친 척하고 내준 농협이나 이런 데를 탓해야 돼요. 결론. 자, 일단은 전매 8년 그리고 실거주 3년 요건 붙어서 여기서 분양시장의 투기 수요들은 꽤나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자, 그런데 요것 때문에 임대 매물이 안 나오고 매매 매물도 안 나와서 집값이 오른다. 이거는 궤변이죠, 궤변. 왜? 신규로 들어오는 데서 그렇다는 거니까. 수요는 분산되되 이게 갑자기 전매 8년 실거주 3년이 기존에 있던 아파트 시장에다가 소급 적용이 되느냐? 아니죠. 소급 적용이 아닌 이상은 매물이 줄어드는 영향은 절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면서 이런 핑계로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막상 오르고 있는데 보면 어디에요? 조치원은. 그 다음에 거래 많이 되고 있는 거 그나마 저렴한 게 일생활권. 일생활권에서는 조금, 그리고 조치원읍 이런 데서 많이 오르죠. 그리고 막상 자치시 내에는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계속 오른다고 말하면서 쥐들은 안 사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오른다고 해서 팔아치우려는 인간들만 골라서 인터뷰했다. 오르겠냐 퍽이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